명궁 했습니다. 그죠? 네. 명궁.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명리보다 관상을 더 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사무실 오픈을 하게 되면 이 관상이야말로 스피드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명리는 뭐 사주 뽑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8글자가 나와야지 얘기를 하잖아. 이 관상은 앉으면 바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먹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리로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럴까 저럴까 굉장히 이 애매모호할 때, 예, 관상으로 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예. 재물복이 있을까? 이렇게 처제 관계는 어떨까? 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가죠? 재물과 처첩이 같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식상과 자식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갈 때 이 관상법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명궁, 형제궁, 자녀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녀궁을 보면서 자식을 확인하고 재물궁을 보면서 재물을 확인하고 처첩궁을 보면서 처첩을 확인하고 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남산에 옛날에 그 남산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지금 노땡이라고 그러거든요. 노땡 길에 왜 관상 수상 이렇게 적어 놔놓고 예 길이 올라가는데 이제 쭉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노땡이라 그래요. 길에서 하는 거라고. 근데 그 노땡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제 권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일단 우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인데 옛날에는 남산이나 우리 대구의 달성공원 가면은 굉장히 그 수상, 관상 이 길에 펴놔놓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사주를 당사주로 보죠. 예, 이렇게 뭐 사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8글자로 보는 예가 드물었어요. 전부 당사주로, 연주로 돌아가잖아, 당사주는. 당사주로 보고 또 관상으로 보고. 이렇게 사주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그 사람들도 잘 맞췄어요. 예, 당사주로, 관상으로. 그래서 이제 딱 앉으면서 남산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딱 앉는데 집에 불이 날 거니까 빨리 가보라고. 딱 앉는데 당신 집에 지금 불이 나게 생겼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허둥지둥 집에 오니까 자기가 불을 켜놔놓고 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딱 뭡니까? 앉으면서 딱 알았잖아. 그냥 뭐 사주 늘 새도 없어 그냥 앉으면서 딱 아니까 신통하죠. 그건 뭐로 보겠어요? 신기로 보는 게 아닙니다. 관상으로 보지. 우리는 그 정도 알면 신기 있다 이러잖아. 신기도 막 저 사람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었을까?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을까? 이런 거는 신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앉으면서 당신 집에 화재가 날 것 같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하는 거는 관상으로 때리는 겁니다. 저도 관상 공부를 하잖아요. 밤에 저녁에 한 10시쯤 됐는데 다음에는 빨간 색깔을 좀 갖다 놓으세요. 빨간 색깔, 또 노란 색깔, 요런 색깔. 빨간 점이 요 콧등에 여기 딱 생기는 거예요. 요게 화재입니다, 화재. 내가 이상하게 뭘 하다가 보니까 빨간색이 여기에 막 생기는 거야. 그래, 내가 막 다 열어봤어. 두꺼비 집 열어보고, 뭐, 스위치 뭐 잘못됐나, 가스 보고 다 확인하고 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걱정 안 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 내가, 이건 나중에 알았는 거지. 아침에 돼갖고 이제 숟가락이랑 그릇이랑 삶는다고 성태에다 올려놔 놓고는 내가 한 2시간 정도 가만히 있어버렸어. 우와,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싹 사라지면서 그런 재난은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없는 건데 빨간 색깔이 싹 살아났을 때는 그런 우려를 토하는 거예요. 예. 막 찾아보고 그전에는 어디서 왜 이런 색깔이 오르지? 내가 아는 게 그거니까.
막 찾아보니까 한참 찾다 보니까 싹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 근데 나도 이제 마음 놓고 자버렸죠. 이게 그 이튿날 돼갖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막 설거지하고 이래가지고 삶는다고 가스불이 올려놔놓고 한 2시간쯤 있다가 봤더니 막 물이 다 쫄아져 있는 거예요. 이야, 가슴에 철렁거리는 겁니다. 이 얼굴은 여러분들, 자, 부처님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는 못해. 그죠? 예수님이 누구 편일까요? 우리 편일까요? 북한 김정은 편은 안 들고? 시진핑은 안 들고? 예수님은 누구를 편들면 안 돼. 부처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딱 중심을 지키는 거야. 50대 50이야. 감정과 이성이 50대 50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감정과 이성이 50대 50이면 너무너무 냉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냉정하게 보여도 감정의 동물이에요. 미워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좋다거나 싫어한다거나. 감정이 이성을 우리는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감정과 이성이 50대 50으로 갈수록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인은 감정과 이성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내 감정에 휩싸이기 쉬워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관상도 나쁘게 보여.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은 관상이 좋게 보여요. 나한테 잘못해주면요, 관상도 나쁘게 보이죠. 그리고 좋은 말이 안 나가죠. 자,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는 못한다. 그럼 누구 기도를 들어주는가? 관상 좋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관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우리는 상학이라 안 하고 상법이라 그래요. 마이상법, 유장상법, 그죠? 다 그 법이라고 그러지, 요즘 와서 이게 대중화되면서 상학이라고 그러죠. 다 이건 법이라고 그럽니다. 법은 뭐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정확하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적중률도 높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나 이 생김새라든지 이것이 하나의 그릇이죠. 우리는 몸을 뭐라고 그러죠?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마음이 담겨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이렇게 생겼다면 물도 이렇게 담기겠죠. 그죠? 그릇이 이렇게 생겼다면 물도 이렇게 담기겠죠. 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몸에 따라서 담기는 물이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가지 겉모양을 무시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건 유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자, 이거는 법이라는 의미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명령에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모든 성인들이 이 기도를 들어줄 때도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못한다. 단 상법에 맞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일단 역학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경전도 중요하고 예수님 성경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역학인이기 때문에 이 진희가 쓴 마이상법을 성경처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얼마나 순화가 돼야지 내 골격이 바뀌면서 운이 바뀌겠습니까? 그걸 평생을 두고 해도 그건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경전도 그렇고. 그러나 이 마이상법은 바로바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면은 그건 행운인 겁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습니다. 또 모르고 무조건 너 예의 바르게 해, 너 무례해, 그따위를 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애만 핀잔 주면요, 애가 반감이 생기죠. 그러나 이제 이 책에는 아주 그 내용을 자초지종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뭡니까? 불행이 따라오거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 따라와요. 고치면요, 운이 바뀌는 거죠. 그만큼 이 말에 대한 어필이 강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 돼. 이게 아니라 너는 불행해져. 이렇게 완전히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각인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무섭게 내리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뭐냐. 우리는 어차피 역학인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다. 예, 상법을. 피해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자, 지난번에는 명궁에 대해서 19페이지. 자, 일단 일각과 월각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부모궁, 명궁에서 부모궁으로 나와가지고 일각에 흠이 있다면 두 아버지를 섬기고 월각에 흠이 있다면 두 어머니를 섬기고,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성이 아버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엄마가 둘인 경우는 흉도 되질 않았어요. 그냥 다반사, 그냥 있는 일이었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둘이었다면은 이게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아버지가 둘이라는 것을 조금 더 뭡니까? 심각하게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각을 좀 더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다 힘들게 자라는 거죠. 그죠? 다 힘들게 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형제궁으로 들어갑니다. 형제궁은 눈썹이다. 자, 눈썹은 예전에는 대가족제도, 즉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시대에 때는 이 형제궁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산하제한하면서 형제간이 하나, 둘밖에 없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딸만 하나 키운다거나 아들만 키운다거나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눈썹이 대인궁이 됐습니다. 인덕을 볼 때 눈썹을 보는 거죠. 인덕을 볼 때. 자, 그래서 대가족 시대였을 때는 눈썹을 위주로 눈썹과 코, 눈썹과 귀, 눈썹과 눈, 눈썹과 입, 눈썹을 위주로 해서 봤다면, 대가족 시대 때는 형제궁을 위주로 봤다면 이제 산하제한하면서 개인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코를 위주로 봤습니다. 코와 눈썹, 코와 눈, 코와 귀, 코와 입 이렇게요. 코를 위주로 봤습니다. 자, 이제는 형제궁. 제가 그 신세계에서 강의 갔던 얘기 한번 드렸죠. 예. 거기에 가니까 이 신세계 직원들이 눈썹이 거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는 관상을 보고 뽑냐 그랬더니 실제로 보고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직원 뽑을 때 무엇을 위주로 보고 뽑느냐? 눈썹을 위주로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눈썹을 다듬어서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썹을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다듬고, 예, 뽑고, 그리고 살짝, 이 뭡니까? 좀 그리고 해서,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깔끔하게 해서 보내는 게 좋죠. 자, 일단 눈썹은 눈보다 긴 것이, 예, 기본형입니다. 그렇지만, 눈보다 짧은 눈썹 중에도 좋은 눈썹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짧다고 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나중에 가서 벽에 부딪혀 버려요. 자, 눈썹이 눈보다 길면 3, 4형제인데,
3, 4형제인데 제가 눈썹이 좋은 사람 보니까 5형제고 6형제고 다 형제 간에 오해가 있더라. 근데 형제 간에 오해가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뭡니까? 이 형제 간에도 원수처럼 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이 눈썹이 고우니까 6형제, 7형제도 참 오해가 있고 엄마, 아버지를 서로 모시려고 그러고 서로 뭐 생각하고 아예 이렇게 뭐 다른 군더더기 말이 없어, 그냥. 군더더기. 엄마가 오라 그러면 그냥 쫙 다 가고, 그냥 엄마 왜 와? 왜 그래? 뭐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엄마가 뭐 편찮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그 사람이 직접 그러더라고. 선생님, 우리는요, 한 번도 형제간끼리 다툰 적이 없어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눈썹이 얼마나 송골송골 예쁘게 참 가지런하게 난 겁니다. 이렇게 송골송골. 가지런하게 깨끗하고 단정해야 된다.